오늘도 바로 이승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못 지냈어요, 이번 주는. 좀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해서 힘드셨나요? 하락하는 거는 예. 그런데 이거 시장이 절단 걸린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5조가 뭐예요? 코스닥보다 오늘 거래대금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사람들, 그러니까 지쳐갖고 뭔가 이렇게 의욕이 상실된 상태. 나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대표님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복장을 하고 나타나신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산타로서 선물을 좀 드리고자. 그러니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울면 안 돼요. 울면 선물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노래 있잖아, 산타.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다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첫 그 여러 가지의 화두 그리고 이렇게 절당이 되고 이게 과거 경험만 보면 지금 나는 바닥을 뭐 갖고 판단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솔, 미국은 테슬라, 애플 이게 다 하방으로 지금 뭐 거의 뭐 요새 제가 가끔 가다가 그 트위터나 외국 이렇게 보면요 손절하시는 분들 특히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참았는데 예. 결국은 못 참고. 그게 우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예 안 보시는 게 나아. 그리고 내년 3월이나 좀 길게 보시고 오히려 더 사는데 더 적극적인 사고로 가야지 이게 질질질 흘러내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멘텀이 순간적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장이면. 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5일 단위 제가 올 때마다 이 표를 보여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12월 7, 8일 그 옵션 우리 그 12월에서 3월 만기 들어가는 이 점을 깨면 안 됩니다. 했는데 다 깼어요. 이때가 이제 한번 보시죠. 12월 7일에. 네. 1950, 11,000을 깨면 안 됩니다. 이게 나스닥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2,300, 780에서 2,400. 그리고 선물은 308에 310, 삼성전자는 요게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 요 근처에 있어요. 6만전자 깨면 안 된다는데. 68,500원. 예, 58,500원. 예. 그리고 엔솔이 58,500원. 요때 보면 55만 원인데 지금 48만 원. 요거는 엔솔은 제가 고점에서 한 45만 원과 48만 원 사이는 빠질 거다라고 이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고. 삼성 SDI가 12월 7일 70만 원인데 거의 7만 원 더 빠졌고. SK 하이닉스는 이때 8만 2천 원인데 7만 8천 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저점이 언제냐면 9월 30일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이때가 종합주가지수 2134입니다. 아직보다 200포인트는 높은 상태예요. 이때 주가 대비 나스닥은 똑같아요. 1500. 나스닥은 우리 증시만큼 빠지진 않은 건가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9월 30일 때 공포의 저점 수준 그러니까 요것도 저점이 약간 달라요. 나스닥은 10월 13일이 저점입니다. 네. 1088.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비교해도 보면 이 1100과 1500에서는 진짜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0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만약에 나스닥이 직전 저점 깨면 이건 100은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거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9월 30일 날이 이 시작의 저점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51,800원, 선물은 280. 지금 아직도 한 20포인트 정도 에너지가 간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솔이 42만 원. 이건 안 깼어요. 네. 그 다음에 삼성 SD 53만 원. 이거 안 깼어요. 10만 원 여러 개인데. SK하이닉스가 얼마죠? 84,000원. 요번에 이걸 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파동은 이 나스닥이 이제 이 선입니다. 11,000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를 빨리 회복해줘야 됩니다. V자가 바로 나와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 연초에 진짜 저는 지수 산타는 기대는 안 하지만 네. 종목 산타의 애플이니 테슬라니 이장을 누르는 기술주가 그래도 이제 버팀목 대주고 터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랑님이 옷젖도 흘러내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외국인의 숏 전략이 멈출 수가 있어요. 대표님,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8%나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나오는 이제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 자리를 내놨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락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지푸라기도 잡고 싶네요. 그거라도 일단 시장에서 지금 이 130불이라는 거는 애분하기 전에 보면 네. 이거 완전히 시작을 했던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그 완전히 거의 투매이기 때문에 뭐 시장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만 해도 CEO 리스크가 조금 개선되는 것만 있으면은 뭔가 터닝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뉴스 나왔어요. 오늘 밤과 앞으로 5일 동안 다음 주 딱 봐서 아까 얘기한 테슬라는 130불에서 200불 코스를 빨리 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번 저점을 안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 저점이 나오냐를 얘네들도 1, 4분기까지 확인해야 되고 우리는 제가 이 바닥은 지수 바닥은 SK하이닉스나 현대기아가 1월 25일, 30일 날 내년도 발표할 때니까 쇼크 나왔는데 오히려 재료 노출로 거꾸로 올라가는 포인트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그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4분기 말씀이신 실적 거죠? 발표가 4분기 되죠. 실적이. 예. 지금 빌려다가 때리거나 더 공포를 만드는 게 다 그 쇼 전략이 오늘도 삼성전자 160만 주 SK하이닉스 계속 때리는 것도 하방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스위칭이 돼야 되는 어떤 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간단히 얘기해. 실적 1조 적자 났는데 재료 노출 그리고 3, 4분기, 1, 4분기 컨센서스 괜찮아 하면서 V자 나와야 돼요. SK 하이닉스가요. 예, 그게 확인이 된 게 이번 장을 읽는. 그럼 제가 그걸 왜 강조하냐면 이거가 붕괴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는 산타 없지만 종목 산타 랠리에서 종목장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종목들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오리온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리온을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대표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 6월 달에서 8월 달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 먹자 3박 노래 불렀던 게 오리온, 농심, 그 다음에 오뚜기, 삼양식품. 근데 그때는요, 농심 27만 원대에 어떤 논리가 나왔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농심 가격 올라도 원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채사도 없어.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잡혔어.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야. 이제는 원가 그 마이너스 대부분이 나아질 거야. 그리고 지금은 또 농심이 갖고 있는 자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루머가 돌아서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그래서 지금 34, 5만 원입니다. 네. 저라면 때리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오리온 때려, 농심 때려. 왜? 지수 단위 무너지면 이것도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전번 시간에 말한 롯데칠성. 요새 그러니까 요새 보시면 기술주나 우리나라를 성잘 대표는 1등부터 대표되는 현대차, 기아, 엔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숏에 다 걸려 있고 거래대금도 적고 지수를 다 죽여요. 그리고 실적으로 오르는 것들 보면 오리온, 농심,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만 움직여요. 이거는 암만 올라도 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 빠지면 다 퉁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너무 거래대금 적은 상태에서 아직도 실적 침체 이런 것들의 쇼 전략이 막아내는 에너지가 없고 그러려고 그러면 어디서 막아줘야 됩니까? 나스닥이라도 테슬라라도 애플이라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노가다 작업을 합니다. 어저께 S&P를 다 돌려봤어요. 또 시가상이.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 빨리빨리 한번 봐보시죠. 정리하신 S&P. 자료가 있으시군요. 예. 네. S&P가 우리가 4,000선을 붕괴하면서도 공포가 나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3,700과 3,800에서 반드시 막아야 돼요. 이 3,500을 깨면 이 또 비관론자들 3,000 깬다고 또 난리치는 그 자리거든요. 그거를 3,700에서 막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자리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씩 보시죠. 이게 테슬라입니다. 월봉이에요. 무섭습니다, 대표님. 어디가 멈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장대 양봉이든 조금만 옆으로 기는 뭔가 봉우리라도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서 V자 에너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30% 정도의 에너지가
앞으로 한 달 안에 나오면 이제 우리 기술주도 하락은 이제 멈추는구나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참 답답할 뿐이고 이게 이제 일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V자 120선까지 그러니까 200과 220불까지 V자가 한번 나와야 되고요. 요새 나이키 같은 게 올라갑니다. 나이키. 네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보잉, 나이키 뭐 이런 종목들 연결고리 이게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또 이제 1월 20일 날 홍콩 비행기가 제주도 첫 기항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10,000원대에서 지금 30% 야금야금씩 올라와요. 이런 에너지가 비슷한 에너지고 그 다음에 TSMC는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저는 TSMC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중국의 펀드가 보이지 않게 쇼칠 테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롱이 걸려야 되는데 같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 추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는지 볼 거예요.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5G 주도주로 잡고 삼성 이재용 회장님께서는 이제 머릿속에는 통신 5G 로봇 이것밖에 인공지능? 없을 테니까 네. 인공지능 여기에서 M&A 재료가 나와서 끌게 나오나. 그리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 그 아베타 2 그거 일단 보이기 전에 미리 고점 형성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때리고 한 5일 정도 지나보고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관객 수도 적었고요. 반응도 심통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아바타 2를 보다가 흥분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작용이 될까요? 노이즈죠. 그리고 네, 또 이 디즈니 주가 보면 벌써 이거 보면 벌써 이게 흥행보아서 이게 V자로 120원 뚫고 100불, 105불 막 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직관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리오프닝이 나면 아까 나이키가 올라가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안에 숨어서 뭐 드라마나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나가서 뛸래. 나이키 신발 살래. 이게 또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이 캐터필라는 안 빠져요. 여기 중전비 업체? 예. 그러면 지금 캐터필라와 연결된 게 현대건설 기계거든. 걔도 안 빠져요. 근데 위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애플 주가는 테슬라보다는 좀 나요. 네. 그래도 52주 최저가예요. 엑스모빌은 지금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고 요거는 아직까지 의견 전환 매도입니다. 엑스모빌도.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이게 보시면 월마트는 급등하는데요. 아마존닷컴은 52주 최저가예요. 돌려보면. 그건 또 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 BGF 리테일, GS 리테일은 올라가는데 갖다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닷컴의 그 다음에 갖다리 뭐랄까 온라인 중심의 글로벌 마켓 이거는 지금 최저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대표님? 미국 시장도요. 롱숏에 거래대금 적고 그리고 기술주나 그동안 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숏이 펀드가 개별 종목 펀드가 나가니까 이런 종목들을 받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개별주로만 특화된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거기에도 테마 연결된 서민과 연결된 월마트는 올라가고 이 아마존닷컴은 떨어지고 월마트 주가입니다. 이게 아까보다 나요. 이건 52도 올려놓고 눌리고 이거 꼭 BGF 리테일하고 우리 주가들 보시면 GS 리테일 그래프 보는 것 같아요. 보잉 보세요. 이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여행주는 계속 집중합시다라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여행은 하나 투어, 그 다음에 또 비행이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이런 쪽 라인들입니다. 이런 쪽 에너지 그리고 그게 또 중국이 이제 관광객이 단체 관광까지 되면 면세점주까지도 확산될 수 있으니까 요새 호텔 신라가 잘 안 빠져요.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들도 한번 그리고 개별 종목 모더나가 강합니다. 모더나 그래프 보세요. 이런 거를 쫙 돌려보니까 미국이 약한 거는 우리는 더 빠져요. 그리고 기술주 관련돼도 우리도 숏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강한 종목과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도 강해요. 네. 근데 그거는 다 중심 허리단 종목들이에요. 갖다 해서 1등부터 20등이 전체 코스피 200에 50%를 차지하는데 저 밑에서 상한가 안만 쳐봤자
한 50위에서 100위짜리들이 상한가 치거나 30% 올랐어요. 지수 영향력이 크지 전체는 않죠.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에너지만 연결되는 자,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종목 산타 랠리인데 다른 그 종목들 개수가 전체 2,000개 상장 종목에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200개라도 나오는데 30개, 50개예요. 그러니까 그거 압축된 그 종목들 외에는 다 지금 보면 거래대금도 없고 그냥 흘러내리고 이러고 연말 연초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거의 시장이 절당장에 거의 맥이 끊기고 그냥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많이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고 사실 주식시장에서 떠나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라면 네. 지금일수록 더 머리 이렇게 질끈 매고 더 집중하고 더 긴장하면서 타겟팅을 잡아야 될 텐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우리 사회적 현상에 이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인, 부동산 네. 이게 또 투자자라면 이게 겹칠 때 같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그러니까 가장 현금화시키기 쉬운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이 주식시장에 가장 마이너스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시가 30위에서 그래도 한 15에서 20%짜리 에너지가 하나 나와줘야 이 시장은 뭔가 활력을 찾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활력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1월 말까지 실적이라는 그 계곡을 네네.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적이라도 잘 나오는 것들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봐요. 네. 방산입니다. 그거는 방산은 우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4, 4분기. 그런데 주가가 탄력적이질 않아요. 잘 버틸 뿐이지. 그래서 방산 쪽에서 신고가가 나오시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새롭게 다른 모멘텀 호흡으로 뭐 M&A 해주는지 해서 6만을 뚫어서 요번 고점 쌍봉이 6만 3천 원이거든요. 네. 이걸 뚫어주면서 5G를 같이 끌고 가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뭔가 활력은 1월 말까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번에 12월 8일 저점 우리가 선물 기준으로 310, 삼성전자 6만 전자, 그 다음에 선물기 그리고 종합주까지 2,400 이걸 다 깼습니다. 그럼 50포인트씩 내릴래요. 2,350, 312, 305. 근데 지금 요번에 선물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 305만 가면 저항으로 돼요. 300을 또 위협해요. 그럼 300을 위협한다는 얘기는 2,300도 깨질 수가 있구나. 이걸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주 일주일 만났을 때 2,300 유지하려면 선물 300개면 안 됩니다. 300개에서 295를 부르는 순간에 삼성전자 1,000원의 시선 더 뺐다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 7만 5천 원 갔다는 얘기예요. 엔솔 45만 원 갔다는 얘기예요. 또 쇼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스닥도 흘러내렸다는 얘기예요. 직전 저점 쌍바닥이니까 깨니 이거 논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올 동안은 다시 삼성전자, 6만 전자, 그 다음에 선물로는 305에서 310 사이를 뚫고 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 20개가 이렇게 저혈당을 흘러내리면 안 돼. V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대표님, 일주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중요 라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보니까 23일에 PC, 이렇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연준이 체크하는 매크로적인 거는 난 트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금리니, 네. 그러니까 연준은 저는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이 뭐라고 떠들든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는 CPI 영향력도 반감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진짜 금리 인상의 속도 확인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이번에 또 어저께 일본은행이 또 일을 저질렀어요. 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그죠?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가 간단히 해서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원화 강세. 그래서 전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원화가 이제 1300을 깨서 1200과 1300에서 지그재그. 지금 이게 왔어요. 옛날에 원화 강세만 하면 이게 주식수가 급등을 했던 1,400원 급등하면 급락을 하고 이 상환계수가 거의 0.9나 1에 가까웠었거든요. 저도 저게 궁금했는데 대표님 원화 가치가 지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수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걸까? 갖다 해서 시가상위 종목 기계군단에 숏을 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거 한 편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걸 친 다음에 3월 달에 땡겨서 먹으려고 그래요. 이 시차 공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당장 맞는 거를 막아주는 기반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떨어질 게 더 밑이 퉁 떨어지고, 이야, 이게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저가 종목들만 돌아가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이 손절해갖고 지금 농심 들어가겠습니까? 오리온 들어가겠습니까? 하나투어 들어가겠습니까? 대표님 오르는 종목에 올라타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 3, 4개월 전에 농심 이거 오뚜기만 좀 더 오리온이나 농심 팔으라고 그러겠습니다. 롯데칠성도 팔아라. 왜? 기반이 붕괴되면요, 이 올라간 것도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들이 이거 갖고 때릴 수 없으면 이제 올라간 거 빌려다가 때릴 준비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가장 쥐약인 것 같아요. 네. 5조가 뭡니까, 5조가? 그냥 5조라는 개념은 거의 개점 휴업이라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는 적어도 7조에서 10조 넘어가요. 그러면 내년에 뭔가 재정비해서 다시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연말 뭐 배당 투자, 주가 관리 뭐 이런 에너지 자체가 거의 시장은 없다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원달러 강세 수요도 이거 플러스로 작동도 못하고 네. 오히려 외국인들은 때리기만 있고, 그래서 여기에 또 역사이클 걸린 게 서학 투자자들입니다. 제가 1,400원대 미국에 있는 주식 팔아갖고 우리 한국 주식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심지어 이 방송에 했는데, 그때 단 하나가 같이 떨어지더라도 1달러를 1,400원을 바꾼다. 근데 분명히 1,200원 갈 거다. 그러면 거기서 먹어도 예를 들어 수익 났어도 여기 바꾸면 그 1,400원, 1,200원 이 차이를 커버를 못할 거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주가도 박살이 나 있잖아. 테슬라니 애플이니 우리나라 서학 투자자들이 랭킹 갖고 있는 순서로 빠지고, 또 작년에 그 우리 밈 주식이라고 흥분했던 종목들은 거의 7, 80% 거의 보면 그냥 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서학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강세에 또 반갑지도 않아요. 오히려 미국 투자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는 이게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 다 총체적 난국 같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은행에 그렇게 예적금 금리에 돈이 몰리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은행에 넣느니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 이런 말까지 오히려 그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을 겁니다. V자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대신 점을 맞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럴 때 농담으로 점쟁이 되지 말고 면쟁이 되라고 그러거든요. 면쟁이요? 점을 이렇게 해서 V자 점을 잡잖아요. 제가 테슬라를 면쟁이 전략하면 220불부터 삽니다. 20불 단위로 점 떨어질 때마다 하면 이게 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150불은 깰 줄 몰랐어요. 그런데 130불도 깨요. 그러면 넌 점을 어떻게 면까지 가나? 그러다가 V자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졌다가 대반등 에너지가 첫 번 대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나. 거기서 이 시장의 2023년도 장을 예측하려고 그럽니다. 3월 달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제가 이 시장에서 거의 지금 40년차 싸워보는데 느낌이 꼭 이럴 때 큰 게임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럴 때 큰 게임 나와요. 거의 기대도 안 하고 여기저기 다 터졌고, 그러면서 모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맥을 딱 놓을 때 큰 게임들이 나와요. 큰 게임이 나온다는 의미가 진짜 부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종목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2023년 지수보다 종목장에 의한 화려한 복귀의 급등작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수는 저는 2023년도 크게 안 봐요. 삼성전자 내년도 아주 최고 보는 게 7만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라는 게 뭐 그런데 내년도에 분명히 뭐 5G가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분명히 거의 그 제2의 에코프로, 첨보, 2차 전지 같은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기 위해서는 떨어질 때 다 들여다봐야 돼요. 어느 게 계속 쌓여지냐, 물량을 확보하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거의 1월 말까지 추적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을 놓지 말고 거의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노래 울면 안 돼요. 오히려 선물 안 줍니다. 네. 오히려 더 정신을 집중해서 종목 찾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을 놓지 마시고 매일 끝나면 종목을 한번 그런 HTC의 기능이 있을 겁니다. 딱 돌리면 한 바퀴 다 돌리면서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뭔가 느낌이 딱 오거나 모양 패턴 오래 전업 투자하시는 분은 그런 느끼실 거예요. 딱 하면 딱 스톱 시키세요. 그거 적어요. 그래서 계속 돌려보세요. 거기서 어떤 패턴의 주주가 나오나. 제가 여기서 그거를 계속 돌리면서 느낀 게 5G 리오프닝, 그 다음에 여행, 그리고 중국이 이제 여행자 사재기. 이런 것들도 오늘도 보면 한미약품이 조종했다가 지금 3년 뚫고 나가요. 그래서 또 콜대원, 감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오면은 뭘 많이 사갖고 갈 건가를 미리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하셔도 종목 순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30, 50짜리 주거든요. 대형주에서는 그거 70% 먹기가 계속 빠졌다가 70% 올라가봤자 내가 본전이거나 뭔가 그냥 손실폭이 줄어든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종목에서 뭔가 이러한 1, 4분기까지 이런 끌개를 찾아내시면 종목에서 30에서 50 찾기는 요새는 이제는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네. 예. 말씀하신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좀 여쭤보고 가고 싶은데요. 방산주들이 사실 이제 내년 1월 말쯤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오히려 방산주를 더 담을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 시장한테 물어볼래요.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 32,000 쌍봉이고 27,000원에서 지지해서 뭔가 올라갈래요. 네. 그런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근데 32,000 뚫지 못하고 그 중간 뺏기 못하고 다시 흘러내려요. 그럼 매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서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혼자만 가지 않고 다른 거하고 같이 저는 현대로템 건설주가 같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산 성격이 아니라 네옴이나 다른 호흡도 같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주도도로 지수 상승까지도 이끌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거래대금을 증가시키고 이 저혈당을 면할 수가 있고 그래도 뭔가 지금 보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개별 종목만 되면요. 이거 선수장이다 나하고 아니다 해서 거래대금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면 시가 100이 안에서 뭔가 시장을 리딩하는 주도주라도 나와야 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든 네. 건설에 나오든 방산에서 나오든 뭔가 여행주에서 나오든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의 끌개가 아직까지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돼도 지수단이 불안하니까 여기서 2100, 2200, 2300에서 2300마저 붕괴하면 똑같이 이제 분명히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걸 그냥 올라간 거에 반을 그냥 퉁 빼는 차익 실현화되는 이것마저도 안 되겠다 빠져나오자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종목장은 지금 일반 투자자장이 아닙니다. 선수들 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수단 붕괴되면 일단 던져요 그냥. 그거 못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애매하게 걸리기 때문에 방산주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 지금 그래서 저는 시장한테 물어라 이렇게 딱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한국항공우주나 이쪽 에너지가 오히려 더 세요. 차익 실현이.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르면 차익 실현.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왜 요 방산 요게 차이? 요거는 우주를 팔 수가 있겠구나. 우주청. 그 다음에 제가 테슬라를 지금 전기차 이 악재를 커버하는 게 저는 테슬라가 분명히
우주 광물,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왜 트위터를 인수한다는가를 직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죠. 왜 트위터 인수하는 것 같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욕먹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가지도 떨어뜨리면서 트위터를 왜 인수할까? 뭘까요, 대표님? 저 사람은 세계 지배하려고 그래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이 미래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그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갖다 해서 통신, 우주통신망 해갖고 그거 각 사람들이 너가 뭐 하고 있는 재산, 정보 뭐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를 내가 다 들고 있어갖고 네. 그걸 플랫폼에 트위터를 갖고 이용하던 그 참가자들 거를 딱 싹 뽑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플러스 메일, 블랙메일 갖고 이제 조절하겠다는 그 야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 야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사람의 방향성은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저는 트위터가 지금 그러니까 주가보다는 테슬라 주가를 굉장히 10년 안에 크게 보는 것도 이 우주나 스카이링크나 뭐 스타링크. 스타링크 네. 이게 이제 5G 통신망이나 중국이 지금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옴시티, 동수서산. 앞으로 지금 그 미래를 지배하는 어떤 미래 서적이나 책을 보면 공통된 화두의 빅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신 인프라, 스마트 시티. 이 개념이 모빌리티, 그리고 우주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뭘까가 테슬라입니다, 그냥. 근데 주가는 지금 개인적 리스크라 해서 박살 내고 있어요. 내가 항상 큰 게임은 일반들 다 털어내고 박살 낸 다음에 거기서 3배, 5배, 10배 가지 그냥 올라가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5G나 그 다음에 바이오주 플랫폼에서 큰 게임 나왔거나 뭐 무슨 제넥신, 무슨 시젠 뭐 이런 것들이 템버거들 나왔을 때 정부 정책에서 BBIG 뭐 이렇게 해서 쭉 스토리텔링을 한번 과거의 데이터를 큰 게임 나온 종목들을 보면 그 전에 그 종목들은 다 거덜내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다 털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른 모멘텀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제가 요새 장을 쫙 보면서 야, 저 CEO 리스크 저렇게 주가하지만 저 분명히 빅펀드 가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면 빅펀드 가동시켜서 여기서 떨어뜨리고 저기서는 살 거라고 봅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순환시키는, 제가 헤지펀드 전략에서 그런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엔솔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엔솔 59만 원에서 27만 원, 30만 원까지 빠졌을 때 그림을 그때 나온 스토리텔링을 쫙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100만 원, 90만 원, 100만 원까지. 그때 누가 사줬고 누가 팔았나를 이렇게 보시면 네. 거기서도 읽어내실 수 있지 않겠나. 엔솔이 금년 저점이 27, 35만 원 그 사이에서 90만 원, 100만 원 이 트리를 누가 만들어줬나를 한번 보시면 테슬라도 2023년, 2024년 분명히 그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끌개는 저는 전기차 이 메인 핵심보다 다른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광물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 단어에서 뽑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트위터 CEO라도 내려두면 그나마 시장이 반응하는 그 뭐랄까 리스크는 좀 뭔가 그래도 좀 정신 차렸나 뭐 이런 개념이 좀 나와서 네. 떨어지는 거에 대한 V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보면 뭐 개별 종목같이 빠져요. 뭐 하루에 뭐 그냥 앞자리가 퉁퉁 바뀌어요. 150, 140, 100 이 속도는 거의 이제 투자자들이 투매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V자로 200불을 얼마나 빨리 맺구나. 그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저는 가장 큰 키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저는 아직까지 서학개미에 동참하지 못한 1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테슬라를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떨어질 때 떨어질 자신 없으시면요. 오르는 선을 확인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150불 뚫을 때 사세요. 150불을 뚫을 때. 네. 그리고 상징적으로 100불을 딱 거놔요. 100불까지 죽이는지 10불 단위로 딱 거나, 아니면 10불 단위로 나눠서 사시든지.
그리고 이미 물렸어요. 주무세요. 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냥 보면 손 나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3월 달에 다시 보세요. 그 사이에 안 보는 것도 약입니다. 여기서 뭔가 머리 쓰고 뭐 해서 어떻게 그게 쥐약을 만들어 버려요. 그럴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어떤 게 딱 구자와서 우량주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 꼭 엔솔이 30만 원 붕괴했을 때 그런 분들이 주무시라고 그랬거든요. 50불 돌파할 때까지 50만 원 돌파할 때까지 주무세요.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을 기다리십시오. 대충 내년 3월 안에는 있을 거라고 보니까 견디는 수밖에. 이게 이제 가장 힘든 담금질이거든요. 네. 그걸 누가 믿어? 어떻게 진짜 장담 못 해요. 그런데 그건 스스로가 견뎌야 돼요. 견딜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잡주도 아니고 뭐 네. 상장 폐지될 대상도 아니고 견디면 됩니다. 견디면. 근데 그 질곡을 못 견디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저는 볼 때 테슬라, 애플, SK 하이닉스 요 세 가지 딱 갖고 이번 시장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 건가를 딱 이게 현대차, 기아 바닥을 확인해 줄 겁니다.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거를 잘 또 한번 조절을 해 보시죠. 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내년 초에 홍콩이 완전 격리에서 해제된다라고 하던데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뭘까요, 대표님?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들어오면 네.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뭘 사재기 할까? 일단 그리고 진짜 올까? 그거예요. 네. 흥행 성공할 거냐? 와야죠. 우리 관광객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갑니다. 일본이라든지 엿돌리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중국 단체 관광객들 그러니까 그 징후는 그래서 저는 일주일마다 꼭 명동 나가거든요. 분위기 보시려고요. 그 관광버스가 백화점 쫙 서 있나? 요새는 20명 단위 중소형 그것밖에 없어요. 아, 네. 근데 한 달 전보다는 중국 소리가 많이 들려요. 옛날에는 달러 베이스의 관광객들이 명동에 거의 지배했다면 요새는 20명 단위의 그래도 중국어 쓰는 관광객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단차 관광객이 들어와야 돼요. 버스가 줄 서야 돼요. 그러면 이미 그쪽 섹터는 이제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은 거의 17,000, 2만 원 가 있을 거고 하나투어는 뭐 7, 8만 원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이제 더 주도주다라고 제2의 방산같이 거기서 분명히 저점 대비 더블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거죠. 그게 한 줄기가 있을 것 같고요. 홍콩 하늘길이 열렸다 할 때는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모더나가 강하잖아요. 이 중국 사람만큼 건강에 진짜 집중하는 민족 예전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중국 여행을 단체 여행을 가면 꼭 건강식품을 그렇게 사오셨어요. 중국인들은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또 루원비어도 많아요. 뭐가 전화되면 그거 품절이에요. 우리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중국 가는데 이게 코로나에 좋다 그러면 그거 아주 다 집중해서 살 겁니다. 아마 그러한 민족이에요. 저는 그 에너지가 우리나라 그 한때에서 소비를 그나마 뭔가 먹자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거를 1, 4분기까지 뭔가 컨텐츠보다 더 나을 거라고 봐요. 대표님,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어떤 걸 사재기 할까요?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명동에서 울려 퍼진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된 주가들이 고점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 단체 관광은 안 왔고요. 그 다음에 저라면은 구제약주들 하겠습니다. 진짜 감기, 해열, 그 다음에 또 이 비타민, 건강식품 이런 류의 관련된 종목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도 보면 50주 최저가나 막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또 개별 진단 키트도 분명히 다시 붐을 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녹십자 MS나 시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다시 또 순환이 나오나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한알령 때문에 그
안우성 TV인가? 거기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찍고 막 많이 했던 건데 이제 거기서 설문조사에서 이제 다시 열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한국형 드라마들 이 컨텐츠들이 많이 또 팔리는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오히려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게임보다는요. 게임은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막 나면 네. 이 코인 때문에 그래요. 게임하는 회사 메타버스 코인. 이 연결된 것들이 그러니까 위맥스 이게 또 노이즈를 너무 많이 나고 네. 그래서 다른 것까지도 그냥 노이즈 있게 만드는 오늘 거죠. 게임주들 조금 오르던데 그거는 그냥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 정도다. 예, 나라면 코인아니니 진단키트나 갖다 대기해서 먹자 쪽에서 아직 안 올라간 거. 네. 그래서 캔 종류 만드는 회사. 캔이요? 왜냐면 그냥 그 실물 생품보다 이 캔 종류로 뭐 참치캔이든 뭐 이렇게 그 뭐 사조오양이나 뭐 수산류 이렇게 해갖고 캔에서 먹기 좋게 만드는 거. 네, 일단 네. 건강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동그란 파스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단골로 사오는 거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중국 관광객 단체 오면 먹자 쪽에 그 한국산 캔 김치 특히 김치 이 중국 이 김치가 건강에 좋다고. 아니 전에 한번 유머가 한번 돌았습니다. 코로나에 직후하게 황당무계한 그런 루머들을 그 사람들은 많이 믿어요. 그냥 이상한 동물도 먹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먹거리가 또 한 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 K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자 내년은 우리가 글로벌 탈세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막 갖고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K 방산, K 뭐 그럼 K 먹거리가 분명히 작동할 것 같거든요. 단체 관광가 오고 이러고 하는 길 열리면 네. 이거는 규모는 이게 장난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아바타 2 해갖고 뭐 CJ CV나 뭐 덱스터가 그 8,000원대에서 많이 이 에너지보다 더 클 거라고 봐요. 대표님, 중국에는 참치캔이 없나요? 있죠. 근데 왜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을 사재기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네. 참 묘합니다. 지네들 제품이 지네들 그 중국민들이 우리 한국 부품이나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도 안 쳤다. 네. 예. 유아용품 같은 코리아 거 프리미엄 같은 게 예. 있는 거군요. 먹자에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쟤네들끼리는 싸고 더 있는 거 있어요. 똑같은 거 복제하고 그러는데 지네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나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못 믿는 건가요? 그렇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K 먹거리의 프리미엄을 믿으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특화된 K자 들어가는 거. 그거를 만드는 또 그게 회사들 그래프를 보면 수산 쪽도 있고 이렇게 보면 다들 바닥이에요. 거의 1년 동안 하락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순환이 한번 있나 보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또 종목 찾는 그 종목 산타랠리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은 그 파생 쪽도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현재 롱숏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합주가 지수에는 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게 제가 고민이에요. 네.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전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수학으로 풉니다. 벡터, 하락 벡터, 하방 벡터, 상방 벡터.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가 11월 11일 63,000원, 2,499 같은 건데 요 쌍봉이에요. 그리고 58,500원 여기가 이제 57,500원, 2,250, 선물 209 여기 타치하고 가는지를 지금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얘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말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3, 7, 14, 21을 빼봅니다. 7%에서 막아내야 돼요. 이게 절대 불가침의 선이라고 봅니다. 이걸 뚫리면요. 제가 장담컨대 삼성전자 샀던 거에 30%는 숏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네. 오늘 종가 수준이네요. 네. 거의 비슷한. 네. 의도적으로 때려갖고 더 죽여놓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털려요. 일반들은. 그럼 그거 싹 받아갖고 3월 만기 때 땡겨버릴 겁니다.
시차 공격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당한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의 반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나 기아나 현대차는 이 저점을 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충격파가 지수를 100을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이틀간 연속 100만 주 단위를 때려요. 빨리 매수로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엔솔 갖고 볼 겁니다. 엔솔의 실제 저점은 11월 11일입니다. 이때보다 더 지수 더 시도했고 12월 1일까지 했는데 여기 11월 28일 때는 여기서 거의 얼마 차이 납니까? 55만 원이에요. 지금은 48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빠졌냐? 벌써 25%를 뺐습니다. 대충 이런 인덱스 상위 종목이 기계군단의 알고리즘에서는 25%와 30% 사이에서는 우리는 공포하고 손절하지만 네. 기계들은 그거를 때리면서 파생과 합성을 시켜서 매수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 매수한 게 싸져져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거의 현물 1대 선물 레버리지면 13.3, 14배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물 떨어뜨린 거를 이제 까꾸로 올라가면서 이거를 올려서 파는 걸 3월 만기 때 딱 하나 보자. 이게 이제 그래서 추가 더 실적단까지 1월 말까지 한 번 더 충격파를 주고 가니 그러면 여기서 100포인트 날아갑니다. 2250, 그 다음에 57,000원, 엔솔 45만 원,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이게 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내일부터 나스닥이 11,000, 이걸 돌아줘요. 그러면 삼성전자 6만 원에서 6만 2천 원이면 요번 저점 떨어뜨려도 실적이 1월 5일, 8일에 나쁘게 나와도 요번 바닥이 쌍바닥 내지 위에서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2,000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삼성전자 2,000원이요. 이게 저는 조 단위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조 단위의 기계들이 더 때렸다가 그냥 땡길 거냐. 네. 근데 지금 5조 시장이에요. 1조 결정하면 시장의 20% 에너지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연기금이나 금융투자가 커버해 줘야 되는데 연기금은 지금 그냥 할 말이 없고요. 연기금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시가상위 종목들의 연말 연초인데 뭔가 박앤세일의 이 수준인데도 금융투자니 연기금이니 그 다음에 특히 투신이니 할 거 없이 관리 개념이 없어요. 대표님 오늘은 그래도 기관 쪽에서 좀 사줬던데 주식을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 100만 금융투자 200원. 쪽에서 들어왔던데. 금융투자 샀어요. 예. 100억 200억이에요. 외국인들 때리는 거를 커버도 못해요. 의미를 안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는 언제쯤 얘네들 때린 거를 지네들이 먹으려고 롱으로 바뀌나 그거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 네. 나스닥이 바닥 찍고 돌아서는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게 여의도 분위기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연말 연초지만 여의도는 지금 칼바람입니다. 증권가에 예. 굉장히 무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그러면 들었어요. 네. 의욕도 없어요. 자리가 없어지고 필요가 없어지는데 무슨 의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작년 12월 달하고 진짜 너무 차이 나요. 뭐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1세대라고 그러는데 한가닥 하는 작년에 12월 달에 망년에 해갖고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네. 한 20명 모이는데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다 왔는데 이번에는 한 13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은 거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딱 들어보면 70%다 까졌습니다. 서로들 고통스러운 거 얘기하잖아요. 네. 작년 12월 대비 거의 30에서 50% 날아간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돈 번 사람이 누구냐? 변동성 매매하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오르든 뭐든 변동성 롱숏 전략을 하신 분하고 펀드를 설계해서 수수료 먹는 분들. 그러니까 장이 안 되니까 이 펀드 막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그 에너지만 돈 벌었고
나머지 PB, 영업맨들, 뭐 펀드, 뭐 사모펀드, 알파펀드 뭐 할 거 없이 다 거의 그냥 거덜났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하는 시장인데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 중에서 거의 은퇴하겠다고 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때 이 과거 봐라. 이때 허리 쪽 다시 재기하고 내년 1년 후에 만날 때는 다 복구하고 더 벌었다 이렇게 하자. 그래도 기가 완전히 내려놓은 거야. 그런 것도 보면서 네. 참 요번 1년이 우리 이 금융 특히 이 주식이 됐던 부동이 됐던 이 코인이 됐던 이 바닥의 에너지를 거의 뭐 그냥 사그라들게 만들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내년에 돌 때 이게 중국 에너지가 다 뺏어가든지 또 다른 외국계 에너지가 다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완전히 또 답답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일수록 더 우리 대한민국 여기도 K전사들이 나와야 돼. K전사들이. 그래서 걔는 중국계 자본이나 외국계 자본들이 이 롱숏 하는 거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연기금을 빨리 그냥 개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기금의 전투적 의지 핑계도 많아요. 근데 지금 증권사나 금융투자나 자산운용사가 그걸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연기금을 지금 저는 그 중국이든 모든 나라들이 연기금을 국유펀드에 갖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전쟁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블랙록 중심으로 껴갖고. 네. 그걸 우리는 그냥 방어도 안 하고 맥도 넣고 그냥 개념도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사적 기준 바꿔갖고 뭔가 에너지를 투입하고 연기금이 오히려 공격적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이제부터 지분 얼마까지 산다. 뭐 이런 단어라도 얘기해줘야 뭔가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거는 또 뭐 합리적으로 무슨 핑계 대면서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그냥 이 금융은 저는 딱 보면 후진국 수준 같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 현재 수준이 예, 네. 그냥 뭐 지금 뭐 선진국에 뭐 말했다 그러지만 그 각각의 그 싸움의 스킬이나 이런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그 설계자들의 에너지를 보면 그냥 다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대표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바닥에서 40년 넘게 살아계시잖아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분명히 예. 계좌에 빛이 그러니까 볼 날이 올까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네. 아예 주무세요. 여기서 뭘 대응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그 다음에 종목장이 계신 분들은 이때일수록 종목 찾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시고 또 자세한 이승조 대표님의 해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